상시백을 허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여러분, 혹시 북한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한밤중에 잠수함이 조용히 해안으로 다가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면요. 오늘은 센서 스튜의 새로운 콘텐츠 기밀 탐방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북한의 해군기지를 전부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해안선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구독자 3만 명이 없어졌습니다. 혹시 구독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북한 해군은 그리 볼품이 없습니다. 병력만 6만 명에 수상 전투함정은 430여 척, 잠수함 70여 척인데요. 숫자만 보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부대처럼 보이지만요. 수상 전투함정 200척에 가까운 수량이 초기용으로조차 제대로 못 써먹는 어뢰정입니다. 거기다가 해군은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가난한 북한 입장에선 투자하기 어려운 군종 중 하나입니다. 거기다가 북한은 지리적인 제약이 큽니다. 동해함대와 서해함대 간의 교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남쪽으로 삥 돌아서 와야 하는데 남쪽에 한국이 있다 보니까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동적으로 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쪽이 불리한 상황이 부닥쳐 있으면 다른 쪽은 여유가 있어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현재까지 확인된 북한 해군기지는 총 40여 개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소개하기는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북한의 해군기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한 해주 해군기지입니다. 북한 해주 해군기지는 북한 서해함대 제2전대 해군기지입니다. 이 부대는 잠수함대인데요. 해주 도심에서 얼마 멀지 않은 지역에 해군기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나아가면 바로 서해 5도와 접해 있다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이곳 해주 해군기지의 인프라부터 살펴보자고요. 북한 해주 해군기지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산업단지와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해주 시멘트 공장인데요. 해군기지에 시멘트 공장이 같이 붙어있다는 것이 눈여겨볼 만한 점입니다. 해주 해군기지가 위치한 해주항과 1km밖에 되지 않아서 이곳에서 생산된 시멘트가 바로 해주항을 통해서 출하 및 수송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주 해군기지 안에는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이 화력발전소의 도움을 받아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료 분쇄기와 시멘트 분쇄기도 있고요. 소성로나 차광기도 있는 것으로 보아 시멘트 생산을 위한 요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멘트 공장은 125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밌게 볼만한 점이요. 해주 해군기지에는 소규모의 조선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조선소에 필요한 도크도 있고요. 크레인이나 다양한 형태의 조선소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군함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다만 어선을 수리하거나 생산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해주 해군기지는 황해 청년선이라고 해서요. 표준기 형태의 철도가 설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리원에서 해주항으로 향하는 철도죠. 이렇게 해주 해군기지에 각종 산업시설이나 인프라가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요. 해주항 자체가 해군기지용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간이나 산업시설로도 쓰이기 때문이에요. 해주 해군기지의 서안과 동안을 보시면 많은 배들이 정박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배들은 전부 고속정이나 어뢰정 수준의 작은 배들입니다. 배 수량이 많아봐야 300톤 미만의 배들이에요. 한국의 윤영하급 고속함 만재배 수량이 570톤 정도니까 충분히 상대가 가능하죠. 그리고 기름도 아마 없을 겁니다. 상대하면 바로 격침당할 거예요. 이번에는 제2연평해전에 참전했던 제8전대의 해군기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사곳 해군기지인데요. 사곳 해군기지는 600m 길이의 내항 저반시설이 자리잡고 있고요. 500m 길이의 외항 저반시설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툭 튀어나온 부분에는 대공포기지가 내항 입구 언덕 위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곳 해군기지에는 주거용 건물이 아주 즐비하여 있는데요. 주거용 건물이 100채 이상 있는 것으로 보아 규모가 꽤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곳 해군기지에는 각종 병영과 지휘부 건물들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안 지역을 보면 어선들이나 민간 선박들도 다수 있는 것이 확인되어 있었는데요. 난잡하게 배들이 정박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면요. 각종 수리시설로 보이는 도크도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수리와 정비를 위해서 배를 육상으로 올리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곳 해군기지는 상당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곳곳에 많은 배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좋게 60에서 70여 척의 군함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제8전대는 제2연평해전 때 참전을 한 부대인 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없애야 할 시설 중 하나죠.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점이요. 선박 전용 벙커가 있기도 합니다. 바로 아래 순이도라는 섬에 가보면 알 수 있는데요. 순이도에서 보면 그냥 단순히 도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자세히 보면 반대쪽과 연결된 터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는 약 260m 정도인데요. 이 순이도의 동굴 계류장 덕분에 전쟁이 터지면 이곳에 배들을 숨겨서 전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의 정찰 자산을 따돌릴 수 있기도 하고요. 다음은 북한 서해함대에서 제일 큰 규모의 함대인 제9전대 해군기지인 초도 해군기지입니다. 초도 해군기지도 역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예 섬 자체가 모두 해군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규모가 크죠. 당장 북한은 서해함대 사령부가 이곳 초도 해군기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초도 해군기지는 섬 북쪽에 작은 비행장이 자리 잡고 있고요. 섬의 한가운데는 중심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초도 해군기지에는 다른 해군기지와는 달리 꽤 규모가 있는 군함들도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가장 큰 구축함인 나진급 구축함이 이곳에 기함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작은 규모의 고속정이나 어뢰정만 봤다면 이번에는 꽤 구색 있는 군함들도 꽤 많아 보입니다. 참고로 이 초도 해군기지에는 북한의 특수부대이기도 한
보유한 해상 육전대 5만 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섬은 우리나라가 점령하기도 한 적도 있었는데요. 한국 본토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관리가 힘들다 보니까 6.25 전쟁 휴전 이후에는 북한에 이 섬을 넘겨주고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황해남도 용영군에 위치한 고암포 공기부양정 기지입니다. 이곳 고암포 공기부양정 기지를 보시면요, 12대에서 20대의 공기부양정을 경납할 수 있는 시설을 볼 수 있습니다. 총 3곳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인근에는 지휘부가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규모를 보아 한개 여단급의 병력이 주둔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옆에 인공으로 만든 호수도 있어서 이 시설들을 통해서 공기부양정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훈련할 수도 있고 정비를 할 수도 있죠. 또한 북쪽에도 이와 비슷한 시설이 있는데요, 여기도 16대의 공기부양정을 경납할 수 있는 시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 고암포 공기부양정 기지에는 최소 64대의 공기부양정이 배치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공기부양정은 북한 해군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자산입니다. 즉 한국에게는 서해 5도 지역에 위협을 주는 시설이에요. 이 공기부양정의 경우에는 해양 상륙이 워낙 쉽기 때문에요, 순식간에 해안까지 기어 올라와서 전차를 비롯하여 장비와 병력을 내려놓는 게 가능합니다. 심지어 구형 상륙정에 비해서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죠. 현재 북한이 보유한 공기부양정이 250여 척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64척 이상이 이곳 고암포 공기부양정 기지에 있으니 한국에게 있어서 이것도 꽤 고가치 표적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동해함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해군의 특징이라면요,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지리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사령부가 2개로 분리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해함대 사령부와 동해함대 사령부 간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서해함대 같은 경우에는 공기부양정과 고속상륙정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동해함대는 다수의 잠수함과 이들을 호위할 중형함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북한 문천해군기지의 경우에는요, 북한의 제13전대가 위치한 해군기지입니다. 북한 동해함대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군시설 중 하나이고요, 제13전대만 위치한 것이 아니라 16개의 북한군 부대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부대입니다. 우선 하나씩 찾아보죠. 이곳은 북한의 제155부대가 위치한 곳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가 거의 없습니다. 모두 육지 위로 올라가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정비와 수리를 위해서 배를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북한 병사들이 연병장에서 축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북한 제597부대도 있습니다. 이곳 북한 제597부대에 있는 조선소는 꽤 최근에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2016년에 만들어졌어요. 이곳은 65m 길이인데요, 또한 창고나 각종 시설로 30개의 건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군함이 정확히 어떤 군함인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 크기가 큰 배가 있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부두를 따라서 여러 척의 선박들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북동쪽으로 약 2.5km 떨어진 지점에는 제291부대와 사령부 그리고 기지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북한의 해상 육전대 병력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총 5개의 대대의 해상 육전대 병력이 주둔 중인데요, 무엇보다도 바로 공기부양정이 여러 척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서해함대는 경납고를 만들어서 보관했는데요, 여기는 그냥 땅바닥 위에 올려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곳에는 총 68대에서 84대의 공기부양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동해안에 빠르게 상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위성사진으로 봐도 관리를 개판으로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실전이 되면 순식간에 녹지 않을까 싶어요. 또 최근에는 탑촌이라는 지역에서 해군기지를 건설했는데요, 2015년에 건설을 해서 최근에 공사가 끝난 해군기지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각종 도크들도 많이 보이고요, 시설들도 새롭게 지어진 것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곳이 앞으로 북한의 동해함대의 새로운 주력 해군기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종 최신 군함과 잠수함을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북한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해군기지인 낙원 해군기지입니다. 동해함대의 사령부가 위치한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낙원 해군기지는 흥남항에서 동북쪽으로 8km에 위치한 곳에 있는데요, 3개의 기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대형 함선인 구축함과 순양함이 많이 배치된 지역이죠. 이곳 동부기지가 주요 기지인데요, 동부기지는 인공 개량된 항만으로 반구형 모양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해군 시설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무엇보다도 현재 육지로 많은 배들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보아 현재 관리와 정비를 받기 위해 올려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랄급 초기함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각종 대공포 시설이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이하게 이곳이 백교율통 일가의 사유지라고 합니다. 실제로 2009년에 김정일이 이곳에 방문하여 잠시 거주했다고 하기도 해요. 북한 해군기지는 단순한 방어 거점이 아닙니다. 북한의 대남 공격 전략과 비대칭 전략의 핵심이죠. 오늘 저희가 같이 본 이 해군기지들은 대표적인 해군기지를 몇몇 개 뽑아본 겁니다. 그런데 북한 전역에는 40여 개의 북한 해군기지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당한 위협이죠. 그래서 전쟁이 터지면 이런 지역들을 최우선으로 목표로 하여 공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북한 해군기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